마지막 세션 라이브를 하고 계신 황병수님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으로는 성 빈센트 병원의 유기동 교수님, 그 다음에 경북대병원의 박헌식 선생님,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장기욱 교수님, 충북대병원의 배자건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기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라이브 준비됐는데 우리 황병희 교수님 한번 환자 소개를 좀 시켜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황병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 옆에 우리 똘똘한 우리 김여름 임상관 선생님이 있고요. 네,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이종우 방송사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77세 남한 기저 고혈압 당뇨로 약물 치료 중이었고 코로너리 알터리 디지즈 3베슬로 17년도 3월에 프록시말 LAD PCI, 13년도 4월에 프록시말 투 미드 서크 PCI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운동 중 호흡곤란과 에코에서 RCA 테라토리 월모션 앱노멀리티 소견으로 22년 9월에 CAG에서 프록시말 RCA CTO 소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 다음이요. 네, 22년도 9월에 했던 CAG입니다. 이제 과거에 프록시말 LAD 그리고 서크에 이제 PCI 시행했던 스텐트 보이고 있고 프록시말 CTO 리전은 서크에서 콜레터럴 플로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J스코어는 3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었고 네, 22년 9월에 했던 에코에서 시스톨릭 펑션은 이젝션 프랙션 61.3% 그리고 베이셜 인피리어와 인페로 셉탈월의 AK네이지아 소견을 보였습니다. 다음. 네, 이번 중에 시행한 코로너리 CT에서도 프록시말 RCA의 칼시피케이션으로 CTO 리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네, 디스커션 포인트입니다. 엔트리 포인트가 어디일지,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 라이프 사이드를 할 건지 아니면 이니셜 레트로그레이드를 할지, 그 다음에 RCA의 방향이 그냥 토처스 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할지 이런 것들이 디스커션 포인트가 되겠고요. 환자가 크레아틴 1.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이를 많이 안 쓰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엔줄 찍느라 몇 개 더 썼고요.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최대한 콘트라스트를 줄이면서 시술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패널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경청해서 시술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차만 돼 있는 거죠? 아니, 엔조까지 찍었습니다. 아, 엔조까지 보여드릴까요, 그럼? 네. 예. 네, 오늘 처음 영상 보여주시고. 처음 영상이 잠시만요. 입장판가? 안녕하세요. 안지호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안테그레이드 쏘고 레트로그레이드를 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마치 안테그레이드로 마이크로 채널이 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줘보세요. 다음에도 보면 마이크로 채널이 약간 있어 보이고 레트로그레이드 서클에서도 가지만 첫 번째 셉탈이랑 두 번째 셉탈 쪽에서도 충분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약간 풀어서 찍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길이 있어 보이고요. 네. 다음 보여줘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레트로를 써야 된다면 아리오 크라니알, 그 다음에 아리오 카우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찍어봤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셉탈에서 명확한 게 있는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면 콜레탈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고 처음에 봤을 때는 디스탈 쉐이가 브랜치가 하나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면 브랜치가 거의 라지 패스를 두 개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팁 인젝션을 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달리 마이크로 채널이 살짝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팁 인젝션하고 뒤에서 살짝 찍어본 거고요. 이거는 커브할 쪽에서 살짝 해본 거고, 다음도 보실까요? 네, 이게 파이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없어 보이시나요? 글쎄 여기서 보이기에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어디 우리 장길 교수님 뭐 조금 미드 RCA까지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한번 TV 인젝션 해보면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값이 들어가서.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여기서 좀 저항이 느끼는데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한번 팁 인젝션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시나요? 길이 있어 보이시지 않나요? 용인 세브란스 김용철입니다. 아까 레프트 쪽에서 초반에 찍은 거에서 콜레터럴이 거의 미드 RCA까지 있으면서 지금 바이레터럴로 찍을 때 마이크로 이 브리칭 콜레터럴이 같이 컴바인돼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네네. 예 콜레터럴 보면서 저도 마이크로 채널 있어 보여서 니고시에이션 하면 또 그냥 안테리어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엔테그레이드 마이크로 채널이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처음에 찍었을 때 NGO에서는 되게 심해 보였는데 오늘 찍어보니까 길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레트로 찍어줘 보세요. 네, 벤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XTR 하나 더 보실까요? 마이크로 카테터는 콜세프 XS입니까? 콜세프 프로입니까? 턴파이크 스파이럴입니다. 아, 예. 네네. 턴파이크 스파이럴을 셀렉션하신 이유가 있나요? 컴팩트 스파일이 좀 굵어가지고요. 이렇게 낭창된 이전에 좀 스테이블하게 안착을 하면 비교적 약한 와이어로도 힘을 좀 가질 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요. 가이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은 드네요. 괜찮아요. 홍빈쌤 지금 쓰는 와이어가 뭐죠? 들어간 네, 와이어. XTR입니다. 아, STR요? 예. 그냥 하이드로플란으로 부드럽게 마이크로 채널 이쪽에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레트로 한 번만. 왼쪽.
정 교수님 천천히 하세요. 네. CTO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삭감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마이크로 카테타 들어갈 때 와이어 이렇게 할 때 선생님 조금만 정성 기울였으면 그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케이스가 더 준비되어 있는 건지. 두 케이스가 더 있어서 옆방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네. 그러면 하고 계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있을 때는 확실한 CTO인데요. 네네. 저희가 강의 듣도록. 네, 강의를 듣고 계시면 아니면은 여기 나수 예. 그 1번 방으로 옮겨 주시면 나수 선생님이랑. 아, 네. 여기 좀 아프시죠? Hello, Dr. Nasu. We are ready for your last remark. yes. 힘 너무 주지 마세요. Okay, can you see the angel? NGO 좀 보여주세요. Yeah, we can see the NGO. 힘 주지 마세요. 힘 주지 Okay, can you see? Yeah. Okay, this is my final angel today. So the flow is not so perfect, but maybe we need to the more small dilatation or something is may making the better result. But I'm afraid that some dissection has been occurred in this side of the and also. So my big concern is left main hematoma, but the hematoma is remaining. We already checked the IBUS, but in the IBUS findings, the left main is maintained. So hematoma is not changed. So I want to finish this procedure at this moment, this result. So maybe I asked them to follow up do the follow up CAG at the 3 months or 4 months, a little bit earlier timing, so we can check the distal running zone and also left main hematoma. But the hematoma is very limited, and also I checked the spider view. Spider view also the left main is maintained. So today we finished this case. So anyway, the stent itself is dilated appropriately, and no big malposition around the LAD orifice. So that's why I decided to stop the procedure at this moment. This is my final result. Is this okay? So, very excellent job. So when you first planned this CTO intervention, you were going to perform antegradially, not retrogradally. So you my did first not. plan is, of course, is according to the CT findings today I saw, and today I checked the angio and the IBUS from the antegrade side. I can see the calcium pipe inside the CTO segment, but that's why I use the Gynex for a little bit the solid wire to navigate the wire to the distal landing zone from the antegrade side. So of course, if we cannot get the distal to remain using by the next something, conquest or something, so maybe we need to the retrograde procedure. But this LAD itself is very so shrinking. Is because we cannot get very good collateral flow from the retrograde side. So, of course, retrograde approach is one of the options in this kind of the procedure. This is the second attempt. So, but ideally, I try to open the DCDO from the antegrade. Thank you. Congratulations and congratulations for your excellent work. And we hope we see you again next this live sess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원우연 선생님 첫 번째 강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의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배장한 선생님도 계신데 저한테 그 이 CTO의 리임버스먼트와 폴리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많은 코멘트와 지적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고시가 생겼는데요. 이때 17년도에 심근경색하고 CTO, PCI 수가가 따로 이제 생기게 됐고 난이도에 따라서 좀 재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똑같다가 이때 갑자기 새로 수가가 좀 발생해서 도움이 됐고요. 보험고시에서 지정한 CTO 정의라고 하긴 뭐한데 하여튼 CTO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교과서와 임상 진료 지침에 따라서 혈관 폐쇄 기간 3개월, 팀이 0 플로우, 완전 폐쇄가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어야 된다. 또 허혈 범위와 바이어빌리티를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렇게 보서 여기서 어긋나면은 이제 삭감을 좀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는데 상대가치 점수가 결국에는 그 수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중요도 뭐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일단은 PCI 그 단일 혈관을 보시면 약 14,520점인데요. 사실 굉장히 꽤 그래도 수가가 나쁘진 않은 건데요. 뒤에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리고 프라이머리 PCI는 22,752점. 그래서 한 싱글 PCI보다는 약 한 8,000점 정도 높고 여기서 또 8,000점 정도 높은 게 CTO PC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1,000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상대가치 점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매기게 됩니다. 보시면은 소모된 자원과 그 다음에 가치를 점수를 비교한 거를 대고 모든 행위하는 그 수가를 매길 때 상대가치 점수를 매긴 후에 여기다가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 지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의원급은 뭐 여기 87원, 병원급은 77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병원급 요실금 수술은 8,800점이면 여기다 77.3원을 곱해서 약 68만 원 이제 이렇게 수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과 진료 비용, 위험도에 따른 상대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CTO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그렇고 강도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강도가 높겠죠. 그 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비,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간접 비용 플러스 소송건이나 이제 심장 위험이니까 이런 위험도를 측정해서 그래도 CTO가 나쁘지 않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종병 가상률이란 게 있는데 의원, 병원, 종합, 상금 종병 이렇게 여기다 그 점수에다가 이거를 가산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TO PCI다 이러면 상대가치 점수가 약 31,000점 정도니까 병원이라고 따지면 환산지수를 매기고 종병 가상률을 곱하면 대략 약 종합병원은 290만 원, 상급 종병은 약 300만 원 정도의 시술 수가가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어떠나 보면은 부정맥 파트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PSVT가 약 18,000점 정도, 그 다음에 AP 버블레이션이 약 3만 점, 그러니까 AP 버블레이션과 CTO가 약간 비슷한 정도의 그런 수가를 매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크라이어 어블레이션도 약 3만 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부정맥에 좀 시간 오래 걸리는 시술과 비슷한 정도. 또 예를 들어 흉부외과다 그러면 심플 캐비지 원베슬은 약 3만 점 정도. 그러니까 원베슬 캐비지와 약간 비슷한 정도의 가격. 판막 성형술을 따지면은 승모판 마이트랄 밸뉼플라스티와 거의 비슷한 정도. 또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와 거의 비슷한 정도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CTO PCI가 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신경을 써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계 계통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내시경 그 ERCP 같은 거에 비하면 거의 만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수술로 따지면은 췌장 절제술과 이 중에서 전절제를 제외하고 웬만한 것보다 CTO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수가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이 되는데 21년도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은 PCI 벌룬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계 인정. 이거는 이제 어주번트 아니고 그냥 프리벌룬인데요. 한계 인정하고 CTO의 경우에는 2개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0.5 이상 또 다단계 이럴 때는 한 개 추가하니까 프리벌룬 2개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CTO는 3개까지 프리벌룬을 일단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주번트 벌룬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이게 하나가 더 인정이 되니까 CTO는 어주번트 벌룬까지 4개가 이제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어가 있는데요. 가이드 와이어 보면은 바이퍼케이션 병변은 3개, CTO는 21년 이전까지는 2개만 추가 가능하니까 원래 2개 플러스 2개에서 4개까지만 됐는데 21년 약 2년 전부터 또 이게 확장이 돼서 안테그레이드는 5개, 레트로까지 하면은 총 2개 추가니까 7개죠. 총 7개까지가 급여가 되게 됩니다. 7개면은 뭐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좀 여유로 있겠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페이지 1 라승호 선생님께서 낸 논문에 따르면 보통 와이어가 한 3개, 2개에서 3개 정도 이때는 이제 되게 오래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레트로 잘 안 할 때니까 이 정도 썼다고 돼 있고 유럽 PCR 그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넘버 오브 가이드 와이어가 3 플러스 2에서 점점 이제 많아져서 4 플러스 3 정도니까 7개면은 4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70-80% 정도 거의 우리나라에 대입한다 하더라도 거의 커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와이어 개수는 뭐 7개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이딩 카테타는 CTO 할 때 이제 2개 쓸 수 있으니까 2개 하고 만약에 이런 좀 지지력이 약하거나 그럴 때 하나 더 추가되니까요. 이럴 때 추가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까지 이제 되고요. 근데 마이크로 카테터는 저는 이건 처음 말하는데 급여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포트가 모자랄 때 쓸 수 있는데 안테그레이드 1개, 레트로그레이드 1개는 대부분 승인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스케 같은 거는 슈퍼크로스 이런 거는 선별급여 90%라 환자가 90% 거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 90%니까 요거까지 쓰게 되면은 보통 한 3개는 뭐 써도 별로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뭐 마이크로 카테터는 만약에 하나를 더 썼다 그러면은 근거 자료를 좀 충분히 남기는 게 좋겠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삭감을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인 케이스인데요. 77세 여자고 증상은 제 외래에 작년부터 걸을 때 숨이 차다. 약 1년 됐다 이렇게 써놨고 에코는 66% 월모션 없었고 특별한 문제 없었던 분인데 보면은 LAD 프록시말 CTO고 콜레터럴이 레트로그레이드를 충분히 가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나소 선생님 한 거와 비슷하게 칼슘 있고 오스티움 없고 이런 환자인데 안테그레이드로 하다가 레트로그레이드 해가지고 바이레트럴 해가지고 잘 들어가는데 여기 칼슘이 좀 심해서 로타로 다시 로타하고 나서 PCI를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는 한 6, 7개 이게 가이딩 카테터 2개, 마이크로 카테터 2개, 와이어 6개 썼고 뭐 CTO 급여 모두 다 인정됐고 재료대 인정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 2017년에 이제 최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그 중앙심사위원회 심의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60세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인데 이게 만성 CTO에 대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16년 3월 논스테미로 일단 LAD에 스텐트를 넣었고 7월 달에 흉통 및 SD 분절 하강 소견으로 TMT 중에 왔습니다. 보니까 후측부 분지, 즉 아마 RCA, PD, PL 뭐 이런 데 같고요. 중간 부위 스텐트로 후측부랑 또 중간부에 이렇게 스텐트를 넣었는데 이게 증상이 7월 뭐 3개월 이상이라고 해당될 수 없고 만성 폐쇄 CTO로 판단하기 곤란해서 삭감을 쳤습니다. 물론 이제 엔지오라든지 다른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공개를 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물론 2.5에 32면은 그렇게 작은 브랜치일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증상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는 판단을 했고요. 다른 사례로는 80세 남자고 언스테이블 엔자인하고 마찬가지 CTO를 청구를 했는데 7, 8개월 전부터 가슴 답답하고 증상이 있었다. 그리고 프록시말 서컴에 CTO가 관찰돼서
스텐트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도 충분하고 메이저 에피카디알 브랜치고 콜레터럴도 있고 CTO도 있다. 그래서 급여로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저는 사실 삭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주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삭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엔지오 찍었는데 아까 그 방금 저 라이브 케이스처럼 뭔가 콜레터럴 있는 브리징 콜레터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채널이 있는 것 같은 애매한 CTO는 CTO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와이어가 이렇게 짧은 경우에 CTO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컴 디스탈이라든지 아니면 PL 디스탈 이런 경우에는 스몰 베슬 테리토리라서 CTO 삭감이 있고 지역 격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선생님과 모 선생님이 판단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약간 삭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 선생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담아와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술료 치료대는 괜찮은데 뭐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는 90점 정도 되지 않나가 이제 제 생각이고 삭감의 이슈가 있는데 증상 발생 기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테리토리가 좀 커야 되겠고 바이어빌티 입증돼야 되겠고 방금 저 케이스가 아마 제가 보기에 CTO 처방을 하려면 와이어도 그냥 하나 더 꺼내고 또 좀 시내도 조금 좀 시간 간격 두고 좀 찍어야 아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황병희 쌤한테 CTO로 처방할 건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채널도 있고요. 조금 세세한 약간 애매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황병희 선생님 혹시 들려요? 갑자기 그 시술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상황인지 또. 황병희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지금 네? 지금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저기 와이어 이후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어디냐. 네, 와이어 통과됐고요. 와이어 통과된데 마이크로 카테터 들어갔다 나왔고 뭐 벌룬했고요. 2.0으로 벌룬을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이부스를 받고 전부 트루인 거 확인했고 거의 리전은 프록시말 LAD까지 다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조기까지 다 리전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찍은 걸 보시면 혈관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쪽으로만 지금 열린 상태고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지금 브랜치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서 고기를 와이어링 하려고 했는데 잘 이렇게 금방 되지 않아서 다음 서블렉션 하느라 이렇게 팁 인젝션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졸로 들어가서 저쪽 브랜치를 살려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XTR 주고 싶어요. 사스케를 쓰면 조금 편하게 와이어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와이어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마이크 카테터 하나 더 써서 삭감될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더 와이어링을 잘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 옆에다 잡아주세요. 지금 마이크로 카테터는 듀얼 루멘이에요? 듀얼 루멘은 아닙니다. 듀얼 루멘을 하는 게 낫겠죠, 교수님? 그럼 이거는 팁 인젝한 건 아니고 팁 인젝션 한 겁니다. 예? 안주한 거예요? 여기다 놓고 아니면 여기다 놓고 팁 인젝션 한 겁니다. 와이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아, 지금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들어가 봅시다. 절로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밖에 안 가네요. 그러면 지금 와이어가 한 개 들어있는 거는 PL 브랜치고 지금 PDA 브랜치로 지금 다시 리와이어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두 개가 다 앞에서 디브랜칭이 되고 커가지고요. 그 연결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와이어링 하기에. 예. 지금 사용하는 써보겠습니다. 사스케를 써볼까요? 듀얼루멘 카테터를 써볼까요? 지금 와이어는 XTR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쉐이핑 할 것. 좀 컨트롤러블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추천하신 와이어 있으실까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폴리머 자켓, 뭐 필드 FC나 시온 블랙이나 아니면 그 너무 힘이 없는 시온 와이어가 뭐 와이어 이제 컨트롤 좋은데 이게 아주 그게 오스의 리전이 있으면 잘 못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시온이라든지 아니면 폴리머 자켓 쓰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조금 인터미디에이터 정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아, 네. 일단 그러면 시온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되면. 시온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스텐트 넣고 제일 됐을 때 리와이링 해야 되는데 너무 소프트한 거 블루나 시온 쓰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네.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그 필드 FC나 시온 블랙이나 이런 매끄러운 거 쓰든지 아니면 얼티메이트 UB3라는 약간 인터미디에이트를 쓰면 잘 뚫고 들어가는데 단점은 잘 뚫고 들어가는데 폴스룸으로 뚫고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황백님 그 와이어링 되면 그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DEB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바이퍼케이션에서 그냥 DEB하고 앞에는 스탠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네. 뭐 다른 아이디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DEB로 피싱 해주면 여기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교수님 혹시 작년에 이제 이미 CTO인 거 아셨는데 혹시 뭐 올해 다시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환자 페인이 뭐 심해졌다거나 이런 그런. 작년 9월에 원래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제 환자가 아니라서 저는 웬만하면 CTO 발견되면 뭐 스테이지장에 다 거기서 다 뚫고 퇴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선생님께서 그때는 뭐 굳이 하지 않으셨고 요번에 뭐 CTO 데이라고 기회가 돼서 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잡아주신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방향성이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걸렸네. 팁 아웃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CTO에서 이제 바이포케이션으로 바뀌었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 잘 안 보이는데 조심하시고
이게 RCA 이게 리와이어링이 어려운 게 이게 무브먼트가 너무 아까 뭐 나수 댄싱 무브먼트라던데 너무 세가지고 이게 와이어링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시온 블랙 하나 줘보세요. 예, 폴리머 자켓으로 쑥 그냥 운에 맡깁니다 한번. 네. 요거 이렇게 캡처해 주시고. 저기 하실 동안 강의를 좀. 그럼 황배 선생님 와이어링 좀 하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강의 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호 선생님이 나이트메어 CTO 동안의 나이트메어하고 오버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 허성호입니다. 저 C2 나이트메어 갑자기 해라고 준비를 해서 나이트메어를 까지는 간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케이스나 이런 거 있던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커런트한 ISR이 오고 끝낸 C2가 된 환자인데요. 43세 이제 투석 받는 여자 환자입니다. 스테이블로 왔었고 2022년도에 3월 16일 날 이렇게 보시면 미드하고 디스탈 RC에 좀 니어토탈 병변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제 환자는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발견을 하고 이때 이제 밑에 스텐트 오시로 3.0 그다음 위에 미드 RC에도 3.5 이렇게 큰 사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더 익스펜전 된 것 같아서 더 NC도 하고 파이널 보시면 그렇지도 뭐 플로어 잘 유지됐다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 팔로업을 해서 보면 한 2개월 만에 일단 넌스테미로 내원을 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같은 병변에 스텐트 이전에 넣었던 병변에 또 그게 ISR이 왔고요. 위에 미드 RCA 쪽 스텐트도 약간 ISR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반론을 한 번 더 좀 하고 아이부스를 봤더라고요. 근데 아이부스를 보시면 이 뒤쪽에 다 칼슘이 그 투석 환자라서 그런지 이게 원래 루푸스로 됐던 투석 환자신데 여기가 완전 사이즈가 2mm가 안 될 정도로 칼슘이 언스컬드 돼 있고 이 보시면요. 그리고 이게 다 깨지지 않은 넓혀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앞쪽에 거의 미드에서 프락신발 가는 쪽에서도 여기서도 또 보면 충분히 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탈의 그때 병변 부위에 완전 언스컬드 된 병변, 그다음 미드 쪽 프락신발 가는 쪽에도 병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다른 교수님이 스텐트를 또 하나 넣고 위에도 또 이제 다 마저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또 했고 아이부스를 여전히 봤는데 아이부스상에서 여전히 그건 안 펴졌어요. 사실은 그때 로타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 스텐트까지 갈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보면 여전히 그 칼슘이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그건 시술할 때는 나이트메어는 아니지만 이게 질질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하고 다시 파이널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플로를 유지해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근데 또 언스테이블하게 환자 통증으로 내원해서 8월 달에 그러니까 약 3개월 만에 또 환자가 멀티포컬하게 이제 다시 스텐트는 지금 다 이제 프락시말 거의부터 디스탈까지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 이제 바로 캐비지를 하기로 하고 라이트 이마에서 사페스 베인 그래프트를 대서 PL로 붙였는데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8월 달에 환자가 흉통이 이제 투석할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다시 의뢰가 왔습니다. RC는 다 CTO 이전에 다 막혔던 것 같고요. 콜라테랄이 그 이마도 라이트 이마나 그 그래프트도 다 페일돼서 막혀 있습니다. 라이트 이마에서 사펜스 베인 그래프트를 PL 브랜치된 거라서 바뀌었을 거라서 보고 있었고요. LAD에서 콜라테랄이 이제 디스탈까지 약간 힘이 갑니다. 이게 다 칼슘이라서 이게 좀 구분짓기도 어렵고 스텐트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 환자는 그냥 옵저베이션 하고 다시 수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프다 하니까 한번 뚫어보고 좀 큰 사이즈로 로타를 스텐트까지 좀 갈아볼 수 있으면 갈아보자. 근데 비용이 또 아이브스 보자 하니 좀 환자가 그건 난세오프에서 아이브스 꼭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는 좀 너무 딱딱해졌는지 파인 크로스도 안 되고 턴파이크 골드도 뭐 패스가 잘 안 돼서 와이어는 됐는데 스텐트 따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뭐 작은 발륜도 통과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안 되면 저 스텐트 와이어도 로타 와이어가 끝까지 잘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다른 오기추 교수 발표했던 것처럼 그럼 저는 이제 스텐트 내기 때문에 와이어를 로타 와이어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밀어넣고 그 앞에까지만 갈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 정리를 다시 하면 로타 와이어가 좀 더 충분히 가니까 발륨 좀 더 해주고 또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언디스펜드된 칼슘이 있고 예전에 할 거로 보고 로타 갖고 있는 2.25가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2.0으로 되는 걸로 해서 그때 8프렌치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갈았다 생각하고 또 스텐트를 계속 넣는 거는 욕심일 것 같아서 드럭 발룸만 그리고 이게 삭감 받았는가 아직 삭감이 아직 안 올랐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럭 발룸 4개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했는데 여기 삭감 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이제 프락시말엔 이게 약간 해진이 있고 다이색이 보여서 스탠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예 이제 계통이 조금 다른 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코가 고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프리덤 울트라로 해서 한번 그래서 환자 약 쓰는 것도 좀 플로우는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이부스를 진짜 보고 싶은데 환자가 그 돈 못 내겠다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요 정도 지켜보고 환자는 정상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 2번 내원했는데 흉통은 없는데 3개월마다 주기로 아프니까 언제 다시 올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나이트메어라고 해서 나이트메어 이제 그 시간이 끄는 나이트메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케이스를 간단히 빨리 넘어가면 환자분이 언스테이블 MI처럼 왔는데요. 미디어 재생이 안 돼. 환자 뒤는. 그래서 이제 RC 다시 빼가 보겠습니다. 앞에. 근데 뒀다가 환자가 페인도 너무 아프고 해서 언스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크한테 LAD가 처음에 LAD가 MI인가 좀 고민을 했는데 서크 LAD RC에서 콜라테럴 올라가고 그래서 서크가 타이트한 리즌이고 좀 LAD로 좀 와이링 좀 하던 도중에 환자 페인도 있고 해서 서크 발루만 한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이탈이 흔들리고 해서 우선에 서커 쪽으로 해서 그냥 스텐트를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넣고 캐비를 원래 보냈어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 나서 제가 이걸 마저 이제 이틀 이었다가 LED C2를 마저 했습니다. 그래 레트로그레이드로 어프로치를 해서 다 잘하고 익스터널리제이션까지 다 잘했는데 RG3까지도 다 넣고 잘했는데 이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문제가 됐는데도 우리가 통과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발룬 1.0 온 걸 다 익스터널리제이션 했는데도 통과 잘 안 되고 스키아 돼서 통과 잘 안 되면 근데 마이크로 카세타가 통과된 거 하면 랑데부를 시켜서 마이크로 카세타로 갈듯이 몇 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발룬이 작은 발룬이 통과 좀 되고 여전히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프락신 미들 넘어가는 부위에 스키아 된 데가 익스펜션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로타 어브레이션을 보통 좀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RG3를 빼고 오히려 로타 와이어를 넣어야겠다 했는데 이때 RG3가 빠지지 않고 꽉 이제 우리가 하트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프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이럴 때 이때 이제 일종의 나이트메어처럼 이거 어떡하지? 빠지죠. 한참 30분 헤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트레이트도 주보고 니코란디도 인트라코로너리도 주고 필라면 그리고 콜라테럴 베스를 보통 요때 이제 TV 마이크로 카세타를 레트로에 있는 걸 충분히 올려서 끝까지 올려서 인트랩트먼 된 거 와이어 RG3를 해서 천천히 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한 번 하고 조심해서 한 번씩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 팁 제 다른 데도 팁이고 다른 선생들한테도 물어보는 팁인데 콜라테 베스까지 마이크로 카세타를 진입이 되는데도 Y가 제거되지 않으면 CTO 카시파 리즌에서 Y가 그 레트로 카세타를
가능한 최대한 CTO 리전까지 올려서 그때 같이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익스터널리제이션 됐던 와이어가 우리 하드를 키킹 시킬 때 가끔 이때 환자를 좀 로스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하고 요즘에 잘 안 펴져서 하고 이제 로타를 한번 다 갈고 아이부스를 재생이 좀 그래서 아이부스도 보면 이제 카시바이드 된 디전을 그걸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발룬이 펴졌습니다. 펴주고 스텐트하고 큐렛 스텐트를 다 해서 파이널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안지오그램은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 지금 환자 잘 다니고 있고 시간은 진짜 시술 시간에 나이트메어 저녁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5시 한 30분 했고 그때부터 저녁 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사용량은 얼마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걸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KBG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로타와의 이제 그 다음 이제 케이스 하는 프랙처 되는 거 있고 이제 한국 병원에서 어디 이제 스텐트 2개 넣고 넌스테미로 하고 이전에 그쪽에서 뭐 약간 어레스트 나듯이 환자 약간 VTV 피부로 이렇게 전원되는 환자입니다. CKD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LED 쪽에서는 그래도 플로우가 어느 정도 있고 라이트 코로나 쪽에 이제 갈라지는 바이퍼피케이션은 이제 PLPD의 그 앞까지 살짝 콜라테랄 보이고 그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RC에.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살짝 해보자 하고 사이드 홀을 넣고 했는데 이걸 하니까 바로 브라이트 카디오고 내나 환자 시즈 오고 쇼 상태 오서 바로 손 뗐습니다. 시술 중단하고 카세트하고 다 빼니까 환자 좀 안정돼서 무슨 ICD 넣고 준비를 좀 해서 이걸 할지 캐비지를 다시 캐비지 보내지 많이 하는 환자가 적어도 캐비지는 안 한데서 우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환자는 이제 넣고 하니까 ICD 넣고 하니까 좀 안정된 ICD 쇼크는 안 들어갔는데 좀 안정이 되고 좀 준비를 해서 하니까 다행히 이제 와이어는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발룬이나 마이크로 카세트가 통과가 안 돼서 제가 좋아하는 로타 와이어를 이제 이때도 보통 보면 와이어가 최대한 다 안 들어가잖아요. 로타 와이어가 앞에까지만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넣고 우선 앞에만 먼저 갑니다. 이럴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 로타 와이어를 CTO라고 다 끝까지 파티스트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를 먹지는 않았거든요. 이 로타벌이 그 팁까지 먹지 않아도록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갈린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CTO 때는 조심해야 될 게 RPM이 한 15만 이상 돌아가니까 와이어도 같이 확 돌면서 그게 팁이 탁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때가 없이 팁이 남았으면 이게 라이트메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와이어를 저는 갖다 패스월에 갖다 붙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패스월 갖다 붙이고 큰 문제 어떻게 해보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끝내는 방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월에 프랙처되는 와이어가 있더라도 패스월에 충분히 잘 붙을 수 있다면 그냥 그걸 눌러버리면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하고 마지막 그 키스는 하나 프랙처 다른 노타와의 최근에 했던 이건 CTO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타이트한 병변이 있고 그래서 칼슘 스키가 아니다. 이게 이 환자도 조심해야 돼요. 로타를 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뒤에 갈 때는 뒤에 묶고 있는 락된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갔는가 봐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확 돌면서 TV 끝이 확 돌면서 그렇게 탁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 연결 붙이는 건 접합부위라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 TV 이 남고 끊어져 갖고 아이 큰일 났다 싶어서 요거는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좀 그래갖고. 그런데 와이어도 빠지고 나니까 마이크로 카세트 바꾸지도 못하고 하면서 다시 새로 리와이어링 하는데 또 펄스 루멘터 이게 이제 라이트 메어가 됐습니다. 이제 환자도 좀 페인도 걸리고 이거 좀 조심해서 이때 천천히 해서 이제 새로 와이어 넣고 발론하고 우선 다이섹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스텐트를 먼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 제가 가끔 몇 번 없었는데 팁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다른 와이어를 2개를 충분히 넣어서 트위스트 막 꼬웁니다. 옆에 서로 그 걸리는 그 중간에 꼬우면 이렇게 이제 잘
꼬우면 걸린다고 돼 있는데 이게 쑥 빠졌어요. 이제 이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면서 이제 10번 꼬운 걸 했는데 10번 꼬운 걸 더 넘어서 한 20번 트위스트를 했으면 20번 넘 트위스트하면 와이어 자체에서도 끊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20번 해서 이 마지막 보시면 천천히 처음 이거는 왼쪽은 빠진 거고요. 오른쪽은 천천히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서 스탠스티드 사이에만 안 걸리기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래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보좌분한테 항상 어사는 3대 거짓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는 말하고 괜찮습니다 이 말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유감입니다 이 3대 거짓말이라는데 그 거짓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서 시술은 파이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시파이드 크로스도 CTO 라이크한 거는 저는 로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 로타와 충분히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파셜하게 로타와 어브레이션 앞쪽만 하고 다시 로타 와이를 어드밴스드 시키고 그리고 또 충분히 업사이징 로타 어브레이션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로가이드 마이크로카세트는 우리가 충분히 다 스탠다이제이션 다 됐다고 해서 그걸 후딱 뽑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키핑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걸 뽑으시면 되고 프랙처 와이어는 아포지션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와이어를 투 와이어를 다른 새로운 와이어 2개를 꼬아서 프랙처 와이어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와이어 빼낼 때요. 예. 아까 그 떨어진 거 와이어를 몇 개 쓰시는지랑 와이어를 딱 찍어주시면 저희가 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우리가 보통 일반 소프트 와이어를 2개를 더 넣습니다. 더 넣어서 이제 이 와이어를 크게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그 끝에 그 디스탈 프랙처된 와이어 팁 있는 쪽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그 사이를 계속 이 와이어끼리 꼬웁니다. 밖에서 꼬우면 이 와이어가 꼬이면서 서로 뭉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10번 꼬우면 된다고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해서 10번만 했는데 10번이 하니까 아까 빠져서 20번 정도 돌렸습니다. 20번 정도 크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돌리면 안에서도 그게 와이어끼리 서로 이렇게 꼬이니까 그래서 그 꼬이는 데도 살살 한번 당겨 보면 그 프랙처된 와이어 팁까지도 같이 물려서 천천히 빼면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이게 런스루 이런 거 쓰면 되나요? 예? 런스루 와이어 이런 거 쓰면 되나요? 저는 연수로 썼습니다. 예, 그 교과서 보면 넌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면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는 이제 슬리퍼리하기 때문에 아직 넌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를 2개나 3개를 하나 묶어서 그 하나의 토크에 그 3개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3개를 동시에 토크에 동시에 넣고 같이 돌리는 거죠. 돌리다 보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와이어가 부러지는 와이어가 타겟돼서 이제 나오는 거고. 저도 한번 로타 와이어를 이제 끊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스네어로 꽂으면 다행히 서크 프락시멀 서크 옷 바로 뒤쪽에서 끊어서 스네어로 끊어진 적이 있는데 그건 왜 끊어졌냐면은 그 로타를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세션 중에 RPM을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때문에 세션을 하다가 이제 아마 그 널스 분이 RPM을 올려가지고 확 돌면서 패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라락 돌면서 이제 헤드만 딱 남고 헤드가 끊어진 거죠. 와이어가 끊어진 건 아니고 로타 버가 노치된 상태에서 프락시멀 서크에 딱 됐던 거예요. 저는 버만 끊어진 줄 알았는데 버는 사실 이렇게 스네어를 꺼냈는데 꺼내고 나니까 와이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신 것처럼 꺼내보려고 이제 너무 하이드 필러 와이어 3개를 해서 꼬아서 저는 한 40, 50번 더 돌렸죠.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거기다가 스텐트로 넣고 와이어를 고정시키고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라승훈 선생님 계시지만 옛날에 라승훈 선생님 그 한번 케이스 리포트 하신 거 있잖아요. 와이어 그 끊어져서 놔두고 나왔다가 여기 그 코로나를 뚫고 타이적 탐폰이 일어났던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움직이면서 탐폰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스텐트로 고정을 시키고 안 움직이게 하고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가 안 되는데 그때는 와이어가 그 팁이 어디 있었어요? 가이딩 그러니까 인트라 코로나리 안에 있었나요? 그렇죠. 미드 투 디스탈 서크. 그래서 와이어 끊어진 거는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빼내는 거 원칙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나온 이유는 그 트위스팅 할 때 벤치에서 해보시면 제일 좋긴 한데 그
그 다른 와이어를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에 넣어놓는 게 좋거든요. 그냥 메인 브랜치에 다 넣어놓고 패러렐 와이어 하지 말고 두 개를 넣을 때 사이드 브랜치 하나씩 꽂아놓고 토크로 같이 물리고 빼내면 엄청 생각보다 잘 장력이 커져요. 사이드 브랜치에서 꼬이면서 이렇게 멀티플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은 그 로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토 카세타 놓고 자른 다음에 도토 카세타 놓고 한 번에 그냥 유닛으로 확 잡고 뽑는 게 심장이 빨려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돌린 트위스트 한다는 게 이게 머리 땄듯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토크 하나에다 세 개를 놓고 계속 그냥 돌리면 되는? 와이어를 일단 패스시켜 놓고요. 세 개의 와이어를 이제 그 부러진 와이어 주변으로 넣어놓는 거죠. 넣고 넣은 그 와이어 세 개를 하나로 잡고 그 토크에다가 하나의 토크에다가 같이 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럼 세 개 가지고 꼬이는 교과서에 그렇게 되죠. 이 교과서에서는 그 저기 딸내미 머리 딸 때 하는 것처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냥 해보면 아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냥 싹 꼬여드는 상태가 되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두 개를 넣고 이렇게 한꺼번에 꼬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를 넣고 이렇게 꼬다가 안 되니까 두 개째를 넣은 거예요. 그러고 막 돌렸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하나가 더 끊어진 것도 봤어요. 와이어가 쭉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할 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두 개 다 집어넣고 아니면은 지금 라승훈 선생님처럼 디스탈에 있는 사이드 브랜치까지 밀어넣고, 근데 이게 보면은 저쪽에 런스루도 앞에가 낭창낭창한 부위가 있고 여기 한쯤 나오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창낭창한 부위에서 막 꽈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해봤는데 뭐 낑낑거리고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저기로 뽑게 됐어요. 그 스네어로 미드 LAD 디스탈 미드 투 디스탈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토크에 하나의 와이어를 세 개를 다 넣어 해보면 너무 안에서 그 상처를 주기 쉬워서 제가 그때 이걸 해보니까 토크에 다 넣을 필요 없고요. 토크에 안 넣고 전체 그냥 와이어를 바깥으로 크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 이제 직접 토크 안에 세 개를 와이어 세 개를 어떻게 넣어보면 나중에 완전 뒤집고 오히려 잘못하면 그거 팁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그 와이어 팁도 또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당기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빠질 때도 세 개가 다 같이 빠져야 되는데 진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두 개만 이용해도 저 정도 끝은 충분히 이렇게 감아보면 한 10번 감아봤는데 안 되면 20번 정도 천천히 크게 감아주면 잘 빠집니다. 아까 박만 선생님 노타블레이션 헤드가 거기 박혔는데 그걸 어떻게 빼내는 거예요? 네, 와이어도 아니고 헤드가 박혔다면서. 버가 서크 오스 다행히 파 디지털 서크에 있었으면 힘들었을 텐데요. 네. 그 서크 오스 때 바로 지나서 이제 LAD하고 서크가 거의 앵글이 거의 90도로 꺾이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안 좋은 앵글이 왜냐하면 로타 하는 교과서하고 그 회사에서 제공한 그거 메뉴를 보면 앵글이 이제 거의 90도가 꺾이면 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꺾일 만한 그런 끊어질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어큐트 앵글, 그다음에 한 세션 도중에 RPM 올린 거. 그러니까 패킹 되면서 이제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장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화르락 올려버리니까 버가 더 로치되어 있는데 휙 도니까 이제 끊어졌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와이어는 같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보어만 생각하고 혼자 페인이 걸리니까 다행히 서크 오스 바로 뒤쪽에 있어서 스네어 제일 작은 거 2mm짜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수차례 이렇게 놓고 빼고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뺐는데 와이어도 같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어만 나오더라고요. 그때 또 두 번째 멘붕이 맞죠. 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호 교수님 하신 것처럼 와이어를 꼬아가지고 몇 차례 해봤는데 와이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스텐트로 그냥 픽스 시켜놓고 그 부러진 와이어가 디스탈로 무빙해서 바깥쪽으로 안 나오게 혹은 딴 데 찌르지 않게 서크 스텐트 넣고 왔습니다. 근데 삭감은 한번 날아왔는데 열심히 서서 고진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보냈더니만 재심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팔로우 해보셨어요? 팔로우 안 했습니다. 아니, 저도 외래는 다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도 와이어 끊어졌어 갖고 빼려고 그러다 안 빠져갖고 결국은 서브 인티마 일부 들어가 있고 이제 인트라 루미널에 있는 거를 그냥 스탠드로 붙이고 나왔거든요. 팔로우 했는데 나승훈 선생님처럼 그래 뚫어지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해봐서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은 세그먼트가 아니면은 그냥 스텐으로 커버만 해놓고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엔지오 방으로 좀 돌아갈까요, 그러면? 그거를 남기고 안 남기고의 기준을 제가 쭉 겪어보니까 그 소프트한 거 있잖아요. 소프트한 거에 프록스마 엔드가 소프트한 거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인트랩하고 놔둬도 되고 박힌 거 그냥 덜렁거려도 되고 또는 스텐트로 인트랩해도 되는데 샤프한 게 남아 있으면은 움직이면서 이게 마이그레이션 되고 마이그레이션 된 게 그때 박만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는 RV를 페니트레이션해서 체스트 월까지 나와갖고 탐폰에 들어갖고 수술해서 빼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샤프한 쉐프트가 포함된 프랙처는 무슨 노력을 해도 빼야 된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네. 그 아까 홍 선생님 혹시 들려요? 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보여드렸던가요? 슈퍼크로스 나온 거죠. 더블루맨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그 엔지오가 안 보입니다. 엔지오가 안 보이네. 마이너스로 할게요. 자, 조기를 향해서 와이링을 브랜치를 했고요. 다음 보여줘 보실까요? 와이링이 잘 되지 않아서 다음. 그래서 와이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브 인티마로 들어갔고요. 다음. 네,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이제 아이부스를 봤는데, 아이부스를 보는 과정에 저기 프록시말 RC에 오시면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틀어줘 보세요. 아이부스가 카테터 안에 꺾여가지고요. 저기서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가지고 빠져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부스를 바로 잘라가지고 라이너를 넣어서 뺐습니다. 지금 뺐고요. 여기서 리무브하고 다시 아이부스를 봤고요. 그래서 파이널 보여줘 보실까요? 지금 보면 이쪽 PL 쪽으로는 2.5로 해가지고 충분히 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PDA 쪽으로 엔트리 자체가 지금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메트로를 찍어가지고 PDA를 갖다가 제대로 살릴 것이냐. 안테그레이드로는 지금 다이색이 생겨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TO가 되고 만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패널 선생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그냥 PL만 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시 걸어서 메트로 찍어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박헌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와이링 자체가 쉽지가 않고 다이색이 생겨서 지금은 사실 안테그레이드 쪽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콜라터럴 레프트에서 찍어 보셨나요? 요거 이후에? 좋은 지적이신데요. 와이어 딱 들어간 다음에 빨리 스탠 넣어야지 여기서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면 다시 걸어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콜라터럴 플로우가 PDA PL은 충분히 커버가 됐고 지금 안테리어로 다이섹션이 있으면 그냥 지금 현재 길 있는데 충실하게 그냥 스텐트로 옵티미제이션 하고 그쪽은 콜라터럴 플로우 있으니까 뭐 나중에 증상 보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메이크 잇 심플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실 건가 봐요.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패널 선생님들 의견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처음에 그러면 랩터에서 찍었을 때 그 폴레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게 큰지 한번 보고. 이거 매뉴얼 주시고 그냥 왼쪽 걸거 하나만 줘봐요. 접힌 하나만 줘봐요. 어디 가셨나 다들? 근데 이제 PDA가 큰지 PL이 큰지 한번 보고 PL이 크면 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콜레터를 있어요. 근데 PDA가 어느 정도 큰지 맨 처음에 엔조한 것 좀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그거 조금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미스하기 아까운 건지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건지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세스를 해보고.
3.5 아니야? 뭐야? 3.5입니다. 하나 줄게. 짠. 저거 틀어줬어. 처음에. 맨 처음 거. LPD. 잡아주시고. 그래 따지면 원래 콜레터럴이 있는데 그러면 CTO를 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큰 브랜치를 살려야지. 올려주세요. CTO 자체가 콜레터럴이 있는데 그게 브랜치가 어느 정도 큰지 우리가 보고 만약에 PDA 더 크다 하면 거기 바이퍼케이션 부위는 놔두고 그 프록시멀 파트 CTO 파트만 스탠트하고 나중에 후사를 다시 한번 도모를 해봐야 되고 뭐 별로 크지 않고 뭐 하다 그러면 뭐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황선생님 아까 아이부스 들어갔을 때 아예 프록시멀 카테터에서 스톡돼 가지고 혈관을 아예 못 보신 거예요? 네, 혈관을 아까 아이브스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들어갔던 와이어 자체가 서브 인티마였습니다. 플러시. 그래서 더 그 와이어를 더 진행하진 않았고요. 살짝 테스트. 이렇게. 아까 그 뷰 똑같은 각도로 가져보실까요? 우리 인터넷도. 자, 가자. 조심하세요. 여기 매뉴얼 넣어주고. 더 돌릴게요. 조심하세요. 자, 플러싱. 매뉴얼. 오케이, 됐어요. 자, 찍어봅시다. 자, 레트로 왼쪽. 안쪽으로 쓸까요? 아니, 쓰지 말아봐봐. 그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 그럼 시간이 조금 아직 여유 있으니까 한 5분, 10분 후에 다시 들어올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사이드 브랜치를 살리려고 네트워크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예, 여기서 스탠트 하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잠깐 그럼 원효원 선생님 한테 뭐 좀 질문 좀 드릴까요? 빼고, 나중에. 이건 보지. 올려놓지. 이게 CTO가 삭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CTO의 수가를 보면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보면 이게 작은 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급종합병원 특진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진비가 한 1년에 얼마더라? 2천 몇백억인가 3천 몇백억쯤 되던 게 한 번에 없어지고 그거를 상대적으로 어디다 줬냐면은 수술 쪽으로 많이 줬죠. 그런데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진비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과가 외과계보다는 심장내과였어요. 환자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데 심장내과 시술에 대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하고 PCI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재원을 일로 끌어오질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재분류를 한 게 AMI하고 그리고 이제 CTO인데 그때는 이제 재정 순증이 됐습니다. 돈이 더 들어와가지고 돈을 더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CTO로는 이제 행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시술 듀레이션을 갖다가 기존에 우리 그냥 일반 PCI로 따진다면 한 6시간 정도로 상계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시술할 때 6시간 정도 하면은 이 CTO 값이 된다. 이렇게 상대가치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심평원으로 봐서는 삭감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디스탈 RCA는 삭감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PLPDA가 진짜 CTO라 하더라도 걷다가 스탠트 하는 거 이거는 삭감이 되고 디스탈 서컴플렉스는 되게 삭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데피니션 와이즈 진짜 CTO인데 와이어가 빨리 지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게 되죠. 그거는 와이어가 너무 쑥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넣었다가 빼란 얘기인가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럼 딴 방 가서 시술하고 올까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삭감은 있고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뭐 인천이나 경기 북부가 삭감이 많은 것 같다. 그거는 심평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급종합병원의 시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든 CD가 본사로 가게 돼 있다. 원주 본사로.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어떻게 되냐면 지원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원, 뭐 대전 지원 이렇게 하는데 심평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자기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간의 심사 조정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자기들의 근무 아젠다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뭐 그분도 순환기내과 의사입니다. 되게 빡신 선생님한테 선생님께서 인천에 계신다 그러면 인천의 종합병원은 예, 박살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심평원 내부에서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가 지원별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진짜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평원하고 학회하고 계속 교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옳을 것 같고 이 보험 세션 할 때마다 제가 죄 짓는 기분인데 뭐 운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저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성격이 아닌데 보험 일을 한 다음부터는 아쉬운 소리를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이거랑 좀 관계는 없지만 탑이 2차 회의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행위 수가하고 급여 기준 그리고 삭감 문제에 대해서 정부랑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 선생님도 아마 이거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아 요거는 요렇게 피해 나가는 게 좋겠다. 무조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평원도 환자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어를 이렇게 썼는데 와이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과지를 갖다가 이렇게 좀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간호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고도 안 하는 케이스. 이건 통과. 왼쪽으로 놓으면 이거는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케이스. 근데 이해 못하게 써버리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왼쪽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아예 차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버리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심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잠깐만 그 보험가 아까 선별급여 90% 그 원 교수님이 얘기한 거 제가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거는 다 그냥 PCI 하는 기준으로는 보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내면 되고 커세어가 이게 각각의 언제 보험 기준인지는 불명확한 게 맞는데 뭐 커세어 기준 71만 원, 슈퍼크로스 60, 사스케 39만 원에서 환자 보호 부담은 5%만 PCI를 하게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문구는 있다고 합니다. 선별급여가 90%인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뭐 동물에 쓰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고요. PCI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듯이 5%만 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CTO 라이크 리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위료는 CTO를 안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일 혈관 스텐트 삽입술보다 기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주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거를 CTO로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잖아요. 고생은 내가 하고 회사가 돈을 버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정적으로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옳다. 무릎을 꿇고 억울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TO 수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걸 두 가지 면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삭감이 아니고 그냥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돼서 병원도 그걸 조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삭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병원에서 야 수락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 근데 사실 삭감이 아니잖아요.
사실 조정한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누구냐 그 심사자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회가 나서서 그거를 좀 이런 심사 기준을 좀 통일해서 그게 항상 명확하면은 우리 그거 안 하면 그런 거를 안 하든지 아니면 청구를 안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확해지면 좋은데 이게 다 주관에 맡기니까 어떤 때 삭감되고 어떤 때 삭감 안 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명확하게 하는 거랑 불명확하게 두는 거랑 이게 좀 약간 구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심근경색증에 대한 시술이 스텐트 시술보다 거의 한 1.8배쯤 되잖아요. 근데 그 규모 기준에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 이렇게 돼 있죠. 등. 이 문제는 등이잖아요. 등. 그러니까 노네스트 엘리베이션 MI가 AMI 급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이게 등에 달려 있는데 요거를 갖다 딱 끊어가지고 빠바바박 이렇게 쓰면은 조종도 빠바바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매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칼로 물로 잘듯이 쫙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면은 정말 그게 더 좋은데 그게 안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평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애매모호성을 줄여나가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택티컬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공통 의견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장기국 선생님 말씀이 맞죠. 명확하게 해가지고 신청할 거랑 안 신청할 거랑 구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어떻게 과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삭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고 막 피해 다니다가 이제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소견서나 이런 거를 다시 써가지고 심평원에 내면 재심 인정 확률이 15%입니다. 우리 병원이 17%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소견서들을 이렇게 제대로 못 써가지고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펠로우들이나 뭐 전공의들이나 닥달을 하고 제대로 써라 막 이렇게 이제 하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의료 질에 관한 평가로 오해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순환기가 맨날 삭감이 1등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우리 스스로를 이제 질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단계에서 삭감 들어가는 게 한 15% 정도 된다고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3% 정도가 최종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건을 집어던지면 3건이 삭감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인병원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1년에 3,700원 삭감됐다고. 근데 편지를 200건을 썼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전형적인 행정의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3건을 삭감을 하려고 100건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는 최소한 8, 90건을 갖다 디펜스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을 3차례 해가지고 삭감이 안 됐어. 그러면은 3번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죠. 교수님들이 편지 쓰고 펠로우가 편지 쓰고 왜 그 펠로우가 거기서 왜 또 혼나야 돼 교수님한테 네가 잘못 썼잖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심사실 간호사들이 엄청 전화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근데 그런 행정 처리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구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조정을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심평원의 그 심사부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97%는 필요 없는 일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 선생님 말씀대로 끈질기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평교수 때는 절대로 저항 안 하십니다. 보험 같은 거 제가 보험이사 하면서 이거 좀 약간 소견서 써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써주세요. 의견서 써달라. 언제 되느냐. 과장이 돼가지고 원장한테 끌려가면 그때 깨달아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게 우리가 순환기내과가 이렇게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적절한 공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을 못해. 바빠서, 안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격 안 하는 부서를 집중적으로 타격합니다. 그거는 생각을 좀 전체 우리 교수들이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 그 지원에서 그 한마디로 삭감하는 사람인데요.
그 CTO가 사실은 뭐 CTO 학회나 아니면 우리 심장 그 중재시술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실 좀 주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은 그 심사 기준 갖고 심사를 하면은 지금 올라오는 CTO의 거의 한 90%는 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CTO를 전수로 그 심사가 올라와요. 사실은 뭐 그 1차로 간호사들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CTO랑 MI는 거의 전수로 올라오거든요. 어느 지원이나.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제 막 그 풀어주는 건데 그 사실 M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ST 엘리베이션 MI나 아니면 넌 ST 엘리베이션인데 하이 리스크 환자들 뭐 온고잉 체스트 페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긴데 CTO는 사실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잖아요. 뭐 3개월 이내에 그거 누가 엔지오에서 3개월 이내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안테그레이드 플로어가 조금 있느냐 뭐 이런 정도 갖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사실 애매모호하게 하고 우리도 사실 이제 할 때 뭐 CTO 이제 청구할 때 뭐 페일 할 때 있잖아요. 페일 할 때도 사실은 보면은 심사하다 보면은 조금 황당할 수가 있는 게 와이어가 한번 싹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찍었는데 한 10분 있다가 failed CTO 하고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 자체 내에서 좀 기준을 삼아서 아까 배장훈 교수님 얘기했지만 6시간 기준으로 그거를 수가를 한 건데 한 10분 CTO 트라이 하고 fail했다고 이제 청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결국은 지원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최근 3년 동안 심근경색증하고 CTO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 정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어요. 심평원 본원에. 근데 심평원에서는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안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애매모호성이 존재하는 게 심사나 조정 부서에서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귀골 코골을 만들어 버리면은 조정하기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회에서 대처를 해도 심평원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끈질기게 계속 논의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뭐 정력의 낭비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단일 보험자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저는 들더라고요. 네, 배정환 선생님 마지막 코멘트 아주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꼭 해결해야 될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유기동 교수님 의견도 굉장히 좀 되게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황배인 선생님 라이브 마무리 듣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배인 선생님 혹시 다 끝났나요? 네, 영상 마지막 거 보여주시면 마지막. 그래서 그 패널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디스탈에 스텐을 하나 넣고 앞에 50가지 병이 있어서 스텐 2개 넣었고요. 중간에 보면 저기 플로우가 다이색이 있긴 한데 이제 플로우 자체가 살짝씩 보여서 그 아까 레트로에서 PDA로 가는 게 많이 준 걸로 봤으면 저쪽에 이제 교통하는 길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로우하면서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이 앞에는 지금 스탠 넣은 데는 아직 NC를 하진 않아서 좀 NC를 더 넓혀주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발포케이션까지 깔끔하게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NC를 생겨가지고 아니, 되게 마음이. 내가 아까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더라고. 그 우스도 불명확하고 거기도 CTO 그 D도 계속 뭐 멀티플 CTO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CTO 급여 CTO 신청하실 건가요? 신청은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로 이렇게 결과지에만 CTO라고 적고 신청을 안 하면 이 기구를 디바이스를 삭감시키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저희는 와이링 빨리 되면 원래 삭감 안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 좋은 아이디어. 예.
그러면 라이브 성공적으로 끝난 거 축하드리고요. 그 오늘 여기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7번째인데 그 매번 할 때마다 그 좀 포맷도 달라지고 저희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작년에 어려운 점들을 반영해서 또 새로 프로그램 새로 짜고 이제 조금 이따 해서 지금 요번에 7번째까지 왔는데요. 올해도 약간 그 유익했던 점도 있고 좀 새롭게 그 후배들을 볼 수 있던 점도 좋았고 특히 그 오늘 나수 선생님하고 그 한정윤 선생님하고 황대인 선생님이 각각 서로 다른 케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좀 디스커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것으로 이번 7번째 저희 CMC 그 CTO 데이 마치고요. 2차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 Rasu, come out front. So we have photo together. Photo time.